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과정 기출문제 도덕을 담당하는 강현정입니다. 자, 이번 시험도 예전 시험과 다르지 않게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이제 학생분들은 무난하게 만점과 고득점이 이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도덕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학생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쉽다 보니까 자만심을 갖게 되세요. 그냥 어느 정도만 풀어도 기본적인 점수는 나오겠지.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이건 절대 틀린 문제가 아닌데 틀렸어요. 왜 이거 틀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제가 실수했어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의외로.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모르는 게 나와서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알고 있는 건데 되게 쉬운 문제인데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를 해서 틀리면 그만큼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도 돌다리도 다리를 두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씩 차근히 준비를 해주시면 무난히 고득점과 만점을 맞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남았는지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고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덕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5번까지 다 외워서 외워서 푸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암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1번과 같이 그냥 읽으면서 무난히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자, 나머지 보기를 보세요. 1번 불신, 3번 강요, 4번 협박 이런 게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자세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2번 양보입니다. 문제가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고르라고 합니다. 한 번 잃으면 소생할 수 없기에 소중하다 이거죠. 다음에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거죠. 자, 이것도 보기를 보시면 이게 사람이 살아서 숨쉬게 하는 활동이 해킹이나 절망이나 중독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가는 대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 왼쪽의 학생이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성찰해야 될까라고 하잖아요. 자, 이 성찰이라는 것은 성이 반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찰은 깊이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살핀다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위해서 아니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틀렸고요. 2번 인간은 이미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죠. 완벽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마음의 건강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틀렸고요. 4번 그렇죠. 반성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적절한 대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국제사회 문제. 우리가 요즘에는 그 세계화, 다른 말로 하면 지구촌, 지구도 거대한 하나의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나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대요. 그 전 지구적인 문제는 여기 보기와 관련된 것들 있죠. 요 보기와 관련된 것들이 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요 제시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거죠. 자, 지구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대요. 굶주린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건강에 위태롭다 이거죠. 자, 이거는 먹을 것이 없다, 굶주린다, 이것은 뭐예요? 그쵸? 2번 기아와 빈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대기오염이나 오존 침팍은 이제 환경 문제에 해당하고요. 환경 문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은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잖아요. 그 정보화 사회에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의 국제사회 문제는 2번 빈곤과 기아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에 기억에 들어가는 적절한 용어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지켜야 될 예절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식의 관계에서 지금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효 또는 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건데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4번 자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애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조건을 대고 사랑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숭고한 사랑이죠. 근데 나머지 소유나 경쟁이나 무시가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는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4번 자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을 보시면 올바른 도덕적 신념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신념이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생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도덕적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신념에 대해서 볼까요? 자, 기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그쵸? 도덕적으로 이게 옳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것도 도덕적 신념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디귿, 나보다 약한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 이것도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도 이거는 잘못된 신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덕적 신념으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이 문제도 보기를 천천히 읽으신다면 답을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보도록 할게요.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정이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 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중학교 도덕이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이제 그 청소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친구예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친구와의 관계거든요. 그 친구 간의 이제 사랑을 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친구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지닌다. 그쵸? 서로 배려해야 돼요.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친구와 다투면 다시는 만나지 아니죠. 그러면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친밀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는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돼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경쟁에서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와 경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자, 그래서 7번의 진정한 우정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은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 소중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살펴볼게요. 자, 학생 1을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그죠? 보편적인,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학생 2를 보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다. 그죠? 내 인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권도 당연히 소중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존중돼야 된다. 그죠? 인간이 왜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느냐? 소중하니까, 존엄하니까. 맞는 거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학생 4를 보면 인권을 보장받을수록 사람들이, 개인들이 불행해질까요? 아니, 그죠? 인권을 보장할수록 행복해지겠죠.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학생 4번입니다.